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 암을 대비하기 위해서 암보험 가입하고 계신 분들 참 많으신데요. 대부분의 암보험은 첫 번째 암이 발병했을 때 진단금을 주고 이후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라이프 플랜 A 시간에는 첫 번째 암이 발생한 이후에도 치료받으면서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계속 받는 암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 강의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도 참여 방법 소개 도와드립니다. 네, 오늘도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시면 주저 마시고 바로 연락 주실 수 있겠는데요. 서울 지역 번호 02-3153-2666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가 편하겠다 하시는 분들 013-3366-01번 통해서 0110번 통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요청합니다. 이렇게 간략하게만 남겨주셔도 저희 전문가와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는 물론이고 궁금함과 답답함까지 한 방에 해결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예, 암보험의 시장 판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라이프 플랜 A 시간에는 최혜경 전문가께서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암보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누구나 암보험은 이미 다들 가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럴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지기도 하고요. 또 암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얼마나 알고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제목을 보시면 제가 암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암보험이요. 과거에는 우리 앞서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딱 한 번만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암보험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암이 건강검진을 이제 좀 더 자주 하고 아무래도 우리가 좀 건강을 챙기다 보니까 재발하는 경우들, 다시 또 암에 노출되는 경우들, 또 완치율도 높아지고 있는데 그만큼 또 재발률도 높아진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추가로 발생되는 암이 있더라. 그래서 2011년 정도에 2차 암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점들이 커 보여야 되는데 이거는 한 번 주고 얘는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욕구가 별로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3년도에 또 재진단암이라는 게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지속적으로 보장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한 번 암에 걸리면 암에 걸리신 분들이 어때요? 암에 걸리고 나서 완치됐다고 해서 또다시 암보험을 쉽게 가입하거나 암에 걸려있는 중간에 다른 암이 좀 더 내가 부족한 것 같아서 준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진 않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딱 1회만 준다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유방암이다, 위암이다, 간암이다, 폐암이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딱 한 번 무조건 한 번 드리고 만다는 거예요. 물론 이 뒤에는 수술비라든가 입원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반복적으로 지급은 받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암보험을 이렇게 많이들 가입하고 있는데 정말로 많이 가입했나 한번 이렇게 보니까요. 어린 자녀들, 20대 미만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이 좀 가입되어 있고요. 그리고 30대에서 50대까지를 보니까 60% 이상이 가입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40%, 그리고 70대까지는 정말 어르신들은 보장이 되게 약하다라는 거를 볼 수 있죠. 아마 이때는 좀 보험에 대한 그 인지나 이런 것들이 적었고 우리가 이제 좀 가입이 저조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공간이 상당히 많이 빈 게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공간들이 의미하는 거는 되게 큰 부분인 거죠. 보시면 30대와 50대는 아무래도 가정을 꾸리고 있는 가장들이라든가 이제
부모님들의 경우가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번 시간에 한번 눈여겨보고 내 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렇게 가입하신 60% 그분들의 경우에도 보상은 어느 정도로 받고 있는지 보험금에 대한 수령액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어린 자녀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금 수령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사회에 이제 경제활동기에 있는 왕성한 연령들에서는 3천만 원, 평균 3천만 원을 수령하고 있고요. 부모님 세대에서는 1,000만 원, 2,000만 원을 수령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병원비가 참 충분할까, 암치료비로 충분하느냐를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 암치료비는 대부분은 무엇으로 우리가 해결을 하죠? 요즘은 실비로 해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비뿐 아니라 암에 걸렸다라고 하면 생활해야 되고, 암에 걸렸을 때 10명 중에 8명은 직장을 잃는다고 하는데 소득의 단절이 오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암에 걸렸다라고 하면 우선은 좋은 민간요법이 귀에 더 많이 들어올 것 같고, 그리고 무언가 자꾸 내 몸을 좀 쉬게 해주면서 빨리 회복하고 싶은 욕구들이 생길 것 같거든요. 이랬을 때 이 비용들을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는 전부 진단금이 차지하는 몫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당연히 치료비만 생각하는 진단금이 아니고 이런 것까지도 같이 그 부가적인 비용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면 한 번만 주는 일반암 진단금에 대한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 발병 시점에는 딱 1회선 드리고 끝나는 암과 내가 암에 걸렸는데 암이라는 게 물론 평생 걸려서 갈 수 있는 확률도 되게 낮고 또 중간중간에 이제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새로운 암에 또 걸릴 수도 있고 완치돼서 잘 살 수도 있고 경우수는 너무 많잖아요. 이런 거를 이때 딱 한 번 받고 나서 그 뒤부터 2년 주기로 뭐 건강해서 이때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이때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그죠? 암에 대해서 완치가 됐다라면 그러면 보상이 그냥 그대로 있다가 발병하는 시점에 다시 한 번씩 보험금을 지급해 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일반암 같은 경우에는 처음 암 진단 받으면 납입 면제되잖아요. 납입 면제. 네, 우리 시청자님들 제일 좋아하는 납입 면제. 근데 재진단암 어떻게 될까요? 납입 면제 되죠. 근데 여기서 팁 하나 드리면요, 2가지예요. 어떤 2가지? 갱신과 비갱신. 근데 갱신은 그 갱신이 되는 시기까지만 납입 면제예요. 그죠? 근데 비갱신은 어때요? 발병이 된 처음에 나는 1차 암을 지급받았을 시기부터 재진단암은 2년이 지나서 주지만 요 2년이 되지 않았어도 무조건 납입 면제가 된다. 그러면서 평생 납입 면제가 된다. 그럼 암에 대해서만큼은 나는 한 번 딱 준비한 걸로 평생 암 보장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재진단암을 어느 범위까지 보장을 하는지를 한번 봤어요. 우리가 처음에 딱 암에 걸렸을 때 당연히 보장해주죠. 제가 간암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만약에 한번 본다라면 간암에 걸렸는데 폐에서도 암이 발견됐대요. 근데 간암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 경우 새로운 암이에요. 그냥 폐암에 걸린 거거든요. 이런 경우 당연히 보장되고요. 간암에 걸렸는데 얘가 막 옮겨다니면서 뇌로도 갈 수도 있고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폐로 간 거예요. 이랬을 때 당연히 보장이 되죠. 재발암. 이거는 간치료를 열심히 간암 치료를 받아서 완치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다시 갔더니 거기에 또다시 암세포가 보여가지고 재발이 된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보장이 되고요. 그냥 처음 걸렸던 암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보장이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중간에 우리가 처음 받는 암, 한 번 받는 암과 재진단 암을 사이에 두고 있었던 2차 암이 있어요. 2차 암과 같은 게 또 2번째 암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요거만 이제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번만 더 드린다고 했잖아요. 보장 범위를 폭넓게 보실 때에는 당연히 재진단암을 생각을 하시는 것이 맞다. 그럼 과연 암이라는 게 한 번 걸리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를 봤더니요. 1년 이내 발생률 당연히 높죠. 그리고 2년이 지난 이후에도 발생률은 있고요. 5년이 돼서 완치가 됐다라고 생각한 뒤에도 암에 지속적으로 우리는 노출되고 있는데 평균을 내보니까 2008년 정도 되면은 재진단을 받는 경우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놀라운 통계 중에 하나는 암에 걸리셨던 분들이 암에 걸리지 않았던 분들보다 암에 걸릴 확률이 2.3배나 된다라는 거. 그거는 이제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보험료를 한번 예시해 보면 이게 이제 1천만 원이에요.
근데 1,000만 원이 일반암과 재진단암을 각각 넣은 거예요. 이게 진단금이 얼마일까요? 2천만 원? 3천만 원? 아니죠. 왜냐면 처음에 나오는 1차 암에 대한 1,000만 원은 한 번 딱 드리죠. 그 뒤에 내가 100세 만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연령 발생한 시기부터 해서 2년마다 암세포가 남아있거나 암에 다시 재발이 됐거나 아니면 새로운 암에 걸렸다거나 이런 내 몸에 암세포와 관련된 부분이 발생될 때마다 정기적으로 요 금액이 1,000만 원씩 나와요. 그러면 10번 나오면 1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10대에서 60세까지 이렇게 한번 보험료를 보니까요. 이 보험료가 여자분 기준으로 했을 때 21,000원에서 놀랍게도 31,000원, 그냥 10,000원 차이로 이 보장들이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보셨듯이 우리 부모님 세대들 경우에는 1,000만 원, 2천만 원의 진단금을 받으시는 걸로 보여졌었잖아요. 어르신들에 대한 보장을 또 준비를 하는 시간으로도 갖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가장 아쉬운 거는 진단금이라는 거는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암보험을 가입했다가 다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증서안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내 증권에 들어져 있는 단순히 암보험 가입 증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 가입 금액을 좀 확인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 A는 최혜경 전문가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암보험에 대해서 강의 내용을 함께 했는데요.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셨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함께합니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보험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보험 고민들 하나하나 해결을 해 나갈 텐데요.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는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저희 보험플랜 119로 연락 주셨잖아요. 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방송을 보다 보니까 네. 남편 거가 궁금해가지고요. 남편분 보험이요? 네. 예, 어떤 점이 그래서 궁금하세요? 옛날에 한 15, 16년 전에 가입해놓은 거 그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 실비 같은 경우는 거기서 회사에서 되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그만두고 나서는 어떻게 되는지 그게 있어도 지금 가입이 되는지 그리고 보장 같은 경우가 이게 네. 맞는지 좀 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거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아, 그러세요? 그 남편분 공무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지금 50이요.
아, 지금 쉰 되셨어요. 예. 저에게 보내주신 증권을 좀 봤는데, 2001년도에 예. 교보생명의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맞으세요? 네, 그거 하면 된다고 그래서 했는데, 예. 지금 방송을 보다 보니까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남편분께서 전화드렸어요. 지금 그래도 건강하신 편이세요? 네, 지금 현재는 건강해요. 예, 뭐 걱정되는 질병이 따로 있으신 건 아니세요? 그런 거 없는데, 요즘 예. 막 50대 되면, 말들이 많잖아요. 네. 뭐, 뇌졸중, 그런 암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걱정이 돼서요. 아, 그러세요? 예, 저희가 전화드렸어요. 예, 혹시 이제 공무원 생활을 접고 은퇴하시게 될 경우에도 실비는 필요한 거니까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알려드릴게요. 전화 네.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 50살 되신 남편 보험 문의를 하셨습니다. 3대 진단비가 지금 준비가 돼 있다고 하셨는데 더 필요한지 궁금하다고 저희 제작진에게 먼저 말씀하신 바 있으시고요. 또 전반적으로 보장 분석이 필요하다. 공무원이어서 실비는 회사에서 처리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여부도 궁금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최영선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최영선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예. 칭찬을 좀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2000년대 초반에 종신보험들을 많이 가입하셨는데요. 예. 2000년도 초반에 이제 14, 15년 전에 가입을 해놓으신 거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자녀분들이 어렸기 때문에 종신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좀 많이 느껴서 가입을 해놓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예. 이제 자녀분들이 많이 크셨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본인 생존급부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조금 더 대두되는 나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중년층에 들어들고 이랬기 때문에 한번 점검하시기에 좀 좋은 시기가 아니었나 싶고요. 일단 기존에 있는 보장 내용이 가입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보장 내용 기억하세요? 아까 증권을 먼저 보내달라고 하셔서 예. 보내주시면서 보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도 진단자금이라든가 네. 보니까 요즘 수술비 이러는데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아, 네네. 네. 아우, 자세히 살펴보셨네요. 제가 진짜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이제 사망보험금이 한 1억 정도 되져 있고요. 구성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때 2001년도에는 생명보험사에도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진단자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게 가입을 해 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하시게 되면 2만 원씩 이렇게 구성을 잘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수술비가 없어요. 진짜로. 예. 아마 이제 특약을 구성하시면서 혹시 구성하시는 분이 실수였는지 안 그러시면 본인들이 가입하실 때 조금 특약을 빼신 건지 이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수술비가 해주는 대로 한 거죠. 네? 거기서 친척분이 하셔가지고요. 이거면 된다 그래서 해주는 대로. 그러셨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납기를 37년 납으로 납기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보니까 연령을 감안하시면 70세까지 납입하시는 거예요. 대신 보험료는 상당히 저렴합니다. 지금 사망하시면 1억 보장받는 거에 보험료가 93,100원 정도밖에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쯤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본인 생존급 부형으로 좀 변경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주계약에 대한 사망보험금이 지금 1억까지 보장을 받으시는데요. 한 5천 정도를 줄이시게 되면 매월 납입하시는 보험료를 한 6만 원대로 낮추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게 되면 해약 환급금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일정 부분 해약하는 거에 대한 해약 환급금이 한 1,000만 원 정도 본인들한테 지급이 되는데 그거는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보험료를 좀 먼저 선납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안 내는 건가요? 네? 그러면 그 보험료 줄인 거를 안 내는 건가요? 보험료 줄인 게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안 내는 건가요? 보험료를? 그렇죠. 매월 내시는 보험료를 6만 원씩 줄여서 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안 내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기간 동안은 70세까지는 납입을 하셔야 됩니다. 6만 원씩. 근데 그거를 저희가 지금 보험료를 돌려드리잖아요. 한 1,000만 원 정도를. 그럼 그거를 남아있는 기간 동안 미리 선납을 하시게 되면요. 일정 기간 동안은 보험료를 안 내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쯤 한번 기존에 있는 내용은 변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퇴직을 하시게 되면 실비에 대한 보장도 없어지고요.
네. 뿐만이 아니라 진단자금을 잘 구성을 하셨는데 보장을 네. 80세까지밖에 못 받습니다. 지금 생명보험에 네. 특약으로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보장을 네. 좀 100세까지 늘리는 것도 평균 연령을 감안하신다면 좀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진단자금을 한 2천만 원 정도씩 뿐만이 아니라 수술비 구성이 안 돼 있는 것을 한 80에서부터 300만 원까지 수술비도 나올 수 있고요. 또 퇴직하신 이후에 사실 실비를 가입하시기에는 어쩌면 무리수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연령대를 감안하신다면. 그래서 지금부터도 실비를 좀 구성 안에 넣는다 이렇게 되시게 되면 보험료가 생각처럼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한 12, 3만 원 정도 선에서 충분히 구성이 가능하고요. 네. 그렇게 되시게 되면 매월 내시는 보험료가 한 18만 원 정도 선으로 책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예. 지금 직장을 다니는데 네. 실비가 지금 거기서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또 가입이 되나요? 네, 네,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가입하실 수 있고요. 예, 네. 지금도 준비해 놓으시는 게 연령을 감안하신다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거는 선택이시기 때문에 뭐 네. 구성을 하실 때 꼭 실비를 같이 포함 안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좀 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사망보험금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을 생존급부형으로 조금 변경하시고요. 퇴직에 앞서 한 번 정도는 평균 연령을 감안해서 좀 진단자금을 100세까지 늘려서 보장받을 수 있는 형태로 해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예, 시청자님, 지금 네. 옆에서 최혜경 전문가께서도 열심히 들으셨는데 하실 말씀이 네. 있으시대요. 말씀 좀 나눠보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오랜 동안 보험을 유지하고 계신 거는 최영선 전문가님처럼 저 또한 상당히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의료실비 관련해서 공무원이신데 이제 문의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공무원 단체 보험으로 보장이 되는 거고 새로운 의료실비를 보장을 하는 거는 시청자님께서 돈을 납부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네. 어찌 보면은 이중으로 부담이 되면서 또 양쪽에서 보장을 못 받는 거 아닌가 아니면 중복 보장이 안 된다는데 이런 염려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들어서. 네네. 그런데 예. 실질적으로는 지금은 좀 어떠냐면요. 두 가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실비보험료를 내면서 보험을 들었다라면 공무원 단체 보험에서도 있는 것만큼 한도가 합산이 되어져서 실질적으로 내가 치료를 받았을 때 뭐 5천만 원이 초과되는 금액까지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장점이고요. 만약에 지금은 선택은 해놓는데 보험료는 나중에 내겠다라고 하면 예약을 준비해 놓으실 수가 있어요. 단체 보험이 끝나는 시점에 자동으로 그냥 보험사에서 보험이 효력이 개시되도록.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 양쪽에 뭐 보험료를 내는 게 부담스러우신지 아니신지를 생각을 해보시고 선택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예, 저희 두 분의 전문가께서 고심 끝에 내려주신 결론이었고요. 네. 생각 좀 해보시고 또 궁금한 거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봐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예, 저희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전화로 만나봤고요. 이번에 문자로 들어와 있는 고민 내용들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3844님께서 연락을 주셨는데요. 문자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위염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위에 대해서는 보장이 안 된다고 합니다. 암보험에 가입할 때 부담부 없이는 가입이 좀 어려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최혜경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네. 우선 위가 좀 약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요즘 위는 뭐 급성이다, 만성이다 이런 부분으로 많이들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요. 보험사에서도 급성 위염인지 만성 위염인지를 보시게 되시고요. 그리고 며칠 동안 뭐 약 드신 걸 가지고 정기간 부담부를 잡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한 요즘은 회사마다 인수 기준들 다 다르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어느 한 회사가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부담부 없이도 준비하실 수 있는 보험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알아보시는 게 가장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더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3844님께서 문의 주신 내용 봤고요. 문자 하나만 또 볼게요. 6148님께서 문의 주신 내용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읽어보죠. 저는 36살 여성입니다.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에 따라서 수술비 보장이 다릅니까? 저는 손해보험사 수술비만 갖고 있어서 걱정인데요. 조언해 주십시오 하시네요. 최영선 전문가님. 네. 아니, 일단은 뭐 손해보험사 수술비를 갖고 계시는 것도 지금 뭐
잘하시고 계신 거기 때문에 사실 뭐 근데 일단 손해보험사랑 생명보험사 수술비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일단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요 질병으로 분리를 해서 보장을 해드리고요.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수술의 종류에 따라서 뭐 1종부터 5종, 1종부터 3종 가입 시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수술을 보장을 받을 수 있으십니다. 근데 아무래도 생명보험사 수술비가 보장의 폭이 좀 더 넓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수술비 때문에 사실 또 생명보험을 가입하시는 것도 뭐 고민을 좀 해봐야 되실 일이기 때문에 지금 또 일정 부분 손해보험사에서도 생명보험처럼 비슷한 수술비를 지급해주는 보험사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시고 만약에 추가적인 가입을 원하신다면 좀 상담을 받아보시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희 보험과 관련된 그 어떤 질문도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요청하실 수 있고요. 이번에 실시간 전화 연결 두 번째 시청자 돼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 보험 플랜 119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제가 이제 보험을 몇 개 준비를 했는데, 네. 나이가 이제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주변에서 또 아프신 분들도 보고 해서, 이게 제가 보험이 제대로 잘 되어 있나 궁금하고요. 네. 녹십자 생명 거도 제가 하나 갖고 있는데, 그거 네. 또 보장이 괜찮은 건가 궁금하고, 네. 또 이제 주변에 자꾸 CI 보험 뭐 얘기가 있는데요. 그게 안보장이 CI 보험을 제가 들었는데 이게 뭐 충분한 건지 따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걱정이 많이 돼서 전화를 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저희가 전반적으로 보험 리모델링을 도와드리면 되겠다 싶은데요. 시청자님 네.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56세예요. 56세 되셨고요. 네. 지금 저희에게 보내주신 증권을 좀 봤는데 네, 네. 10년 넘게 보험을 잘 유지하고 계시네요. 네. 예, 옛날에 해놓은 거라서. 예, 2006년도에 3건, 또 2007년도에 1건 이렇게 4개 보험을 갖고 계시던데 확인을 네. 좀 해보겠습니다. 맞는지 봐주세요. 네, 네. 녹십자 생명의 종신 의료보험 있으시고요. 네. 예, 교보생명의 CI보험 말씀하신 그 CI보험이 여기 있고 또 역시 네. 교보생명의 웰빙 건강보험이 있으시고 2007년도에 가입하신 보험은 현대해상의 보험 이거 맞으신가요? 네, 네. 보험- 이건 실비를 가입한 거예요. 현대해상이요? 네, 네. 아, 예, 지금 방금 최영선 전문가께서 잘하신 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구체적인 상담은 저희 전문가 연결해드릴 테니까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준비하신 내용, 질문하신 내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6세 되신 여성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보장 잘 되어 있는 건지 전반적으로 보험 점검 받고 싶다는 의견이셨는데요. 녹십자 생명 보장 내용 어떤지 또 안보장은 따로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남기셨어요. 최혜경 전문가 연결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시청자님 보험을 이렇게 일찍부터 참 잘 들어두셨어요. 유지도 잘하시고. 예. 네. 근데 이제 걱정이 뭐 이게 80세로 다 또 되어 있어서 네. 그것도 좀 염려는 되거든요. 네. 근데 이 당시에는 아무리 시청자님이 100세를 원하셨어도 당연히 100세 준비가 좀 어려웠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선택으로는 참 잘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네. 네. 그리고 음성은 딱 이렇게 들었을 때 소녀 같으신데 56세시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네. 지금 현재 어디 아프시거나 그러신 데는 전혀 없으신 거죠? 예, 예, 없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가입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암에 네. 대한 보장이라기보다는 질병에 대한 보장이나 입원에 대한 보장들을 조금 더 많이 해주셨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네. 혹시 뭐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그런 거는 없으시고요. 아니요, 가족력 이런 거는 없어요. 네. 네. 그러시면은 지금 현재 우선 궁금해하셨던 녹십자 생명 거를 한번 보면요. 네. 보험료가 26,840원인데 보장 내용은 전반적으로 아주 좋다라고 보여지는 이유가요. 네. 입원비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요즘 실비가 내가 100세까지 유지를 하고 싶어도 갱신되는 보험료 때문에 못할 거라는 이야기를 워낙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는 그냥 입원했을 때 입원비 나오는 게 7만 원씩 나오게 되고 혹시라도 간병을 요하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입원을 하실 때에는 추가적으로 3만 원이 더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 노인성 질환이라든가 이런 걸로 입원했을 때에는 10만 원의 입원비를 받으실 수 있는데 그 기간이 종신이라는 거예요. 종신이라는 거는
만기가 없기 때문에 뭐 100세가 넘어간다 하더라도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꼭 가지고 가셔야 되는 보장으로 보여지고요. 현재까지는 이제 건강하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연령이 이제 증가할수록 관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약해지면서 우리가 이제 간단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게 되더라도 상해를 입는 게 쉬워지잖아요. 그랬을 때에는 통원을 다니시게 되면 통원이 보시게 되면 1회당, 뭐 1일당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1회당으로 해서 10,000원씩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좋은 점은 한의원에 가셔서 혹시 넘어지셔가지고 접질르셔가지고 한의원에 가시더라도 10,000원씩 통원비를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게 80세까지 쭉 보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장점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보험료 대비 너무 좋은 보험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잘 선택하신 부분이 이거는 말 그대로 보장이잖아요. 그런데 납입 기간을 27년으로 해주셨어요. 네, 특별히 막 이렇게 27년으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네? 아니 이제 그때 설계해 주신 분이 네. 이제 보험료가 이렇게만 뭐 좀 싸다 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참 잘하셨어요. 이렇게 보장을 내가 받으면서 이게 올라가는 보험료도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 2006년도에 또 2만 원과 현재 2만 원은 좀 다르잖아요. 그런 걸 감안을 하면 훨씬 더 보장을 받으시면서 갖고 가시고 또 납입 면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 잘하셨다 생각이 들어지고요. 교보생명의 이제 큰사랑 CI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암보험이 딱 여기 안에서만 주계약 내에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1보험 기간이 80세로 암에 대한 진단을 81세가 되시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암은 따로 진단비를 더 준비를 하시거나 아까 혹시 방송을 보셨다라면 처음부터 재진단암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 재진단암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당시 2006년도에 CI보험의 범위가 암이 지금 현재 암 범위보다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그냥 갖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리고 웰빙 건강보험을 2006년도에 준비를 하셨는데 이거는 진단금이 뇌출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급성심근 경색이랑 같이 보장을 받으시는데 이 안에 좋은 점은 부인과 질환에 대한 입원비와 또 주요 성인병에 대한 입원비가 잘 되어 있다라는 거하고요. 그리고 수술 기약이 이 안에 이제 또 들어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시청자님께서 좀 준비를 잘 하신 부분은 맞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네. 죄송해요. 질병 입원비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거 다치고 이러면 돈 안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질병 입원비는 질병으로 인해서 나가는 거고요. 여기에서 근데 질병 입원비라는 게 있고 그냥 입원비라는 게 있어요. 생명보험 증권을 보시게 되면 손해보험은 꼭 앞에 질병 아니면 상해라는 말이 붙거든요. 근데 입원비라고만 되어 있는 거는 질병이든 상해든 상관없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질병 입원비라고 되어 있다 하더라도 앞서 녹십자생명에서는 그냥 상해와 질병을 다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또 상관없을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자님께서는 입원비는 좀 많이 들어져 있는 걸로 보여지세요. 네. 잘한 거네요. 네, 그럼요. 잘하셨어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교보 웰빙 건강보험에서 CI보험에서도 좀 중요한 질병에 대한 수술비들 보장을 해주고 있는데 이 지금 보험료가 32,400원 내고 있는 보장에서도 관상동맥 우회술이라든가 심장 판막 수술 이런 것들을 이 당시에 좀 많이 준비를 안 하실 시기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참 상품을 그러니까 보험을 잘 선택을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그리고 행복을 담아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말씀처럼 실비잖아요. 네네. 그래서 실비로 이제 들어져 있는데 약간 3,000에 10만 원이 좀 적다라고 생각되시면 이 부분은 좀 바꿔보실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뒤에 입원비나 진단금들이 충분하다라면 지금 우리가 실비를 계속 못 갖고 갈 거라는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랬을 때는 굳이 변경하시는 거는 크게 추천해드리고는 싶지 않고요. 그리고 안심지원금과 긴급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2010년 이전에 운전자 보험 들었을 때 보장 내용들인데 이게 이제 운전하시나 봐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네네. 운전하다가 혹시나 내 차가 사고로 인해서 가동 불능 상태가 되었다던가 아니면 내가 사고를 내가지고 뭐
보험 접수를 했다던가 이랬을 때 받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좀 거예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생애 전반적인 보장을 좀 잘해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 안에서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현대해상에 1,000만 원밖에 없으시고 급성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교보생명에 있는 거고 CI에서는 중대한 뇌졸중이고 이렇게 좀 보장이 좀 금액이 적으면서 좀 분포도가 퍼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하나의 질병에 걸렸을 때 좀 정말 아까 보셨듯이 생활비까지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보장이 안 되실 수 있잖아요. 그거는 보험료가 연령 대비해서 좀 낮기 때문이기 때문에 여기에 살짝 암 진단과 재진단암을 포함하고 암을 각각 3,000만 원씩 그리고 재진단암도 3,000만 원 그리고 뇌졸중과 급성심근경색을 2,000만 원씩 넣었을 때 보험료가 66,780원 정도가 나오시거든요. 그렇다면 새로 하면은요? 네, 새로 이제 이거를 추가해서 80세까지밖에 보장이 안 되신다라는 염려하셨던 부분을 20년 연장을 해서 100세까지 가면서도 3대 진단비라고 하는 암, 뇌졸중, 심근경색에 대한 보장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또 보장이 되는 부분들이 재진단암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암에 대해서만큼은 충분한 보장을 받아가실 수 있도록 되는 건데요. 네. 이 보험을 이렇게 했을 때 총 보험료는 24만 원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이 좀 연령을 고려해서 이게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라면 가지고 계신 것 중에서 살짝 손을 보셔도 되는 부분이 CI 보험이에요. CI 보험을 만약에 사망이 필요하다라면 그냥 가지고 가시는데 그거는 80세까지 보장이잖아요. 그 부분을 살짝 줄이신다라면 보험료는 18만 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계신 거에서 한 2, 3천 원만 더 추가를 하셔도 보장은 훨씬 더 많이 받으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좀 더 알차고 견고하게 좀 보장이 준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지네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시청자님 들고 계신 보험이 4건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잘 가입했다라는 어떤 이유로 말씀을 하신 건지 듣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본 거고요. 네네. 예, 추가적으로 또 100세 만기로 보장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가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고민 해보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예,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청자 연결해봤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이고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인 보험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신 거고요. 저희 이번에 문자로 들어와 있는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릴 텐데요. 휴대전화 뒷번호 8735님께서 문의 주신 내용입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요청하고 계신데요. 이번 문자부터 봐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손가락을 심하게 다쳐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손가락이나 발가락은 수술비가 안 나온다던데 이거 정말입니까? 하셨습니다. 저도 알고 싶은데요. 최영선 전문가님. 네, 제가 봤을 때는 간단한 봉합술에 준하는 말씀을 어느 분한테 안내받으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아니고요. 간단한 봉합술은 사실은 손가락이나 발가락이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어느 부위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한 봉합술은 수술비가 안 나오고요. 예를 들면 신경 조직이라든지 인대 이렇게 심하게 찢어져서 봉합을 해야 되는 그런 신경 혈관을 잇는 그런 봉합술은 전부 다 수술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내용상으로 심하게 다치셨다고 하는 거 보니까 수술비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고요.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일단 치료를 잘 받으시고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접수를 한번 해보시면 금방 내용을 가부간의 결정이 날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시고 치료를 잘 하시는 게 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선 전문가 문자 하나 받고요. 이번에 또 문자 상담 도와드릴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2794님께서 주신 내용입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사회초년생인 아이가 첫 월급을 받아왔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월급을 활용해서 목돈을 만들어주고 싶은데요. 좋은 재테크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남기셨어요. 최혜경 전문가님. 네. 우선 이렇게 벌써 자녀가 성장을 해서 첫 월급을 받아왔다고 하니까 너무
부럽네요. 아니, 전 부러워요. 저희 아이는 언제 커서 이런 걸 받아오나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네. 우선 요즘 금리가 너무 약하잖아요. 낮아서 어딘가에 좋은 뭐 은행을 찾아서 예금을 한다라는 자체도 어렵고, 근데 지금 자녀가 아드님인지 뭐 따님인지가 사실 없어서 따님, 제가 이제 여자니까 저를 이제 기준으로 생각해서 딸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고 하면요. 얼마 안 있으면 시집 갈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돈을 좀 모아야 되는 기간이 단기간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부터 뭐 딱 우리가 단기간은 예전에는 은행에다가 넣고 중기는 다른 금융기관을 이용한다고 했지만 요즘은 변액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그 변액보험을 활용을 하시는 부분도 좀 더 이득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활용을 하시냐면 네. 일단 기본액을 선정을 하시고요. 기본액에 추가 납입을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회사별로 추가 납입이 2배에서 3배까지 되는 곳들이 있는데요. 또한 추가 납입 수수료도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추가 납입하시는 부분에 대한 거는 목적 자금으로 쓰실 수 있는 목돈을 만드는 부분이고요. 밑에 깔려 있는 돈은 또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상관없이 일정 부분 장기로 돈을 마련을 해야 되는 부분은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저는 변액보험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네. 혹시나 자녀분이 남자분이시라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 또 연락 한번 주십시오. 저희 풀어드릴게요. 이번에 3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떤 고민이 네. 있으세요? 제 남편 거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네. 저기 보험이 옛날에 여러 개 있었는데, 아, 네. 다 실효가 나고, 이제 한 건만 부활해갖고 유지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TV 보다 보니까, CI 보험이 여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네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CI 보험인데, 아, 네. 예, 요게 지금 좀 불안하고요. 한번 살펴봐 주시고, 네. 어떻게 보장을 잘 되어 있는지, 상담받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아, 그러세요? 남편분이 지금 나이대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만으로 49 됐어요. 만으로 49 되셨고요. 네네. 보험이 좀 몇 번 실효가 돼서 지금 한 개만 남아있다라는 네.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 지금 2005년도에 가입하고 계신 교보생명의 CI 보험이 하나 있으신데, 네. 한 달에 납입되는 보험료가 23만 원 돈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시점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라는 진단이 나온다면 다른 보험을 가입할 여력은 조금 있으신 거예요? 이렇게 많은 돈은 제가 늘릴 수가 없고. 아, 예. 약간 좀 늘어난다 그러면 그런 거는 좀 생각을 해서. 예. 한번 고려를 해볼까 지금 생각은 있어요. 그러세요. 남편분께서는 건강하신 편이세요? 예. 예. 저희 전문가 연결해드릴 테니까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만으로 49이신 남편분 보험 문의를 주셨습니다. 보험 실효 후에 지금 CI 보험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또 전반적으로 보험 상담 받고 싶다는 의견이신데, 예. 저희 지금 바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최영순 전문가님. 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최영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CI 보험이 고민스러워서 전화 주시는 분들이 이제 몇 분 있으셨는데요. 예. 자, CI 보험이 사실은 이때 가입하실 당시에는 이렇게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사에 보험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보험의 트렌드가 좀 살짝 변한 게 맞긴 맞습니다. 근데, 지금 보험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중대한에 대한 어떤 보장 부분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전문가들도 조금 더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좀 전환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이런 의견들인 거고요. 지금 CI 보험이 나쁘다, 좋다, 이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유지를 하셨기 때문에 잘하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보장 내용을 좀 먼저 살펴본다고 하면은요, CI 보험 진단자금 5,600만 원 나올 수 있게 아마 잘 가입을 해 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암 진단비 1,000만 원, 아마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이,
보장 금액이 뭐 1,000만 원도 아니고 500만 원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주계약에서 중대한 뇌졸중과 중대한 급성심근경색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뭐 종신입원 4만 원, 뭐 골절 수술비 골고루 특약도 구성을 잘하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신데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중대한에 대한 부분 때문에 고민스럽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거를 다 없애는 건 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령대도 있고 지금까지 유지를 잘 하셨고 이랬기 때문에 사실 추가적인 보완은 조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특약으로 들어가 있는 뿐만이 아니라 주계약에서 진단자금 받는 것도 전부 다 80세까지밖에 보장이 안 되게 돼 있으세요. 혹시 내용 알고 계셨나요? 자세히 꼼꼼히 보니까 그러시죠. 이게 보여요. 네, 그러시죠. 그래서 사실 진단자금 받을 수 있는 연령대를 좀 늘려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보장받을 수 있는 주계약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감액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감액을 해서 보험료를 낮추시고요. 추가적으로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을 좀 한번 추가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보장 내용이 어떻게 늘어나냐면 암, 중대한이 붙지 않는 거죠.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에 대한 진단자금을 각각에 대해서 2천만 원 따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따로 받으실 수가 있고요. 뭐 성인병으로 수술하시면 80에서 한 300만 원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고 상해나 질병 입원 일당뿐만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지금 현재 생명보험만 일찍 보험을 가입을 해놓으셔 실손에 대한 부분을 보장으로 준비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손 부분에 대한 보장까지 추가적으로 하신다고 하시면 일단 보험료가 한 13만 원 선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보험료를 일정 부분 낮추셔서 한 14만 원 정도를 줄일 수가 있고요. 새로 추가하는 보험료가 한 13만 원 정도 되면 기존에 내셨던 보험료가 한 23만 원 정도 되시거든요. 보험료가 한 4만 원 정도 추가되긴 합니다. 한 27만 원 선 이렇게 되는데요. 보장이 많이 확대가 될 수가 있겠죠. 암이나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은 일단 100세까지, 80세까지는 기존에 있는 CI 보험과 같이 보장을 받다가 80세 이후로는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에 대한 진단자금을 추가적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보험료적인 부분에 대한 것만 뭐 좀 불편하지 않으시다 이렇게 된다면 한 4만 원 정도 더 추가되는데요. 일단 보장 기간을 100세까지 늘려서 좀 수술비나 입원비 쪽으로도 좀 보완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희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방송 끝난 이후로 상담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저희 세 번째 시청자 만나본 거고요. 이번에 문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4874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이에요. 이번에도 제가 읽어보죠. 남편이 57세입니다. 제 진단암 진단비와 암 진단비 중에서 어떤 게 더 필요합니까? 기존 보험에 암 진단비는 1,000만 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시고요. 최혜경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이거는 딱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도 답을 알지 않으실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지 아실 것 같아요. 그죠? 제 진단은 네,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암은 이미 1,000만 원이 있으시다라고 했는데 네. 암에 대한 1,000만 원을 준비하는 것과 재진단암 1,000만 원을 준비하는 거에는 당연히 보험료의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이 보험료의 차이가 훨씬 더 많게는 몇천 배가 될 수도 있는 보험금의 차이로 다가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정말 그 보험이 중요해서 준비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일반암을 1,000만 원, 2,000만 원 준비하시는 것보다는 재진단암을 준비하시는 것을 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저희 오늘 보험플랜 119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소개 도와드립니다. 방송은 여기서 끝나지만 오늘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는데 아직 상담 못 해드렸어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로도 도와드릴 거고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전화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남기실 수도 있는데요. 빠르고 정확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보험플랜 119는 내일 오전 11시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